안녕하세요, 샤비입니다. 오늘 필사해볼 책은 바로바로 신고은님의 내 마음 공부하는 법입니다. 다이어리를 쫙 펴고 밑에 다른 수첩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먼저 제목을 적어줄 거예요. 오늘도 패드와 함께합니다. 소제목을 적어주기 전에 형광펜을 칠해줄게요. 들어가는 말, 마음에 이름을 붙이면 병약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다. 아픈 것 자체도 힘들지만 남다른 시선을 견뎌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시선이냐 하면 이유 없이 자주 아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도 많이 아프지는 않아도 자주 아픈 편이에요. 조금만 무리하면 쉬어주어야 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몸뚱이죠. 그래서 꽤 피곤합니다. 들어가는 말 이후에는 제목 없이 쭉 적어줄 거라서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사실 목차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말 1장, 2장, 3장, 나오는 말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너무 많아서였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목을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는 부분은 소제목 없이 필사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흰 곰이 있다. 하지만 흰 곰은 머릿속에서 내쫓으려 할수록 더 깊은 곳에 닻을 내린다. 다른 것으로 채우자. 기왕이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자. 흰 곰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제 머릿속에는 아주 크고 강력한 흰 곰이 살고 있어요. 거의 10년이 넘게 동고동락하는 사이인데요. 처음에는 흰 곰의 존재감이 저에게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을 채워볼 생각을 못했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흰 곰의 존재감이 작아지곤 했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슴 시린 말을 던지는 부모가 있다. 너는 부족하다. 왜 나아지지 않느냐? 누굴 닮아 이러냐? 답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어차피 노력해도 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력의 기회조차 차단해버린다. 작가님이 가슴 시린 말이라 표현하셨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자식으로서 커온 사람들이라면 흔히 들었을지도 모를 말들이죠. 이런 말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노력해도 변할 수 없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나 핑곗거리가 생기면 늘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노력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죠. 역시 정말 건강한 비교는 단 하나뿐인가 보다.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요즘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떠한 비교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해보자고요. 이유 없이 계속 짜증을 내는 사람의 입에 달콤한 무언가를 넣어보자. 빠르게 화가 풀린다. 그제야 자신이 배고팠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욕구는 그렇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어딘지 불편한 상태가 계속된다. 만약 타인의 고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그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위한 긴 여정에서 찰나에 불과할 테니까. 나의 대답이 그들이 걸어갈 방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의 대답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답을 툭 던져보고 좋으면 해라, 싫으면 마라 하는 마음가짐이면 된다. 절대적인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유연해진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 판단의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잘못된 기질이란 없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질의 가치는 다르게 매겨진다. 잘못된 기질이란 세상의 시선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불량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고장이 났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기질이란 세상의 시선이나 잣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당황할 거예요. 그냥 잘못되었다고 들어왔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인상 깊었던 구절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줍니다. 볼펜으로도 밑줄을 그어줍니다. 발작 버튼이 눌린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한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상황을 꼬아서 받아들인다. 그런 반응에 상대는 당황한다. 갑작스러운 분노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카드를 올리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상대의 변명은 오히려 화를 돋우는 촉매제가 된다. 기어이 싫은 소리를 보뜨게 만든다. 보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면 다친 이의 반격이 시작된다. 결국 두 사람의 감정은 격해지고 의도치 않은 심리적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다. 먼저 공격한 사람은 없지만 공격당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 그런 전쟁.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서로의 발작 버튼을 미리 공유하고 서로 누르지 않는 것도 사이좋게 지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뿐이다. 기대와 바람에는 정답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 둘이 만나 삐그덕거릴 때는 오롯이 한쪽만 문제인 경우는 없다. 세상 모든 삶은 상호작용하니까. 당신이 누군가의 세상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인 동시에 당신의 문제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둘은 함께 변해야 한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 해도 오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서로 맞춰간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은 행복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다. 그 근육이 있어야 불행의 나라 끝에 매달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 내가 사는 것이 남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웃는 것이 남을 웃기는 길이다. 그러니 나부터 챙기자. 하지만 뇌는 욕심이 없는 모양이다.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너무 불행한 것이야 당연히 싫어하지만 지나치게 행복한 것도 싫어한다. 감정의 균형이 맞길 바란다. 우리가 행복할 때 뇌는 감정의 시소가 긍정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게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면 불행한 기분을, 너무 기쁘다 싶으면 슬픈 감정을, 너무 귀엽다 싶으면 화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감정의 균형을 맞춘다고 작가님께서 적어놨어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순간 문득 불안해진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 행복이 한순간에 끝나진 않을까?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큰 벌이라도 받을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해 온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도 모르게 불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불안이 현실이 되면 또 이렇게 되뇌일 것이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줄 알았던 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러니 속지 말자. 우리 삶은 지금처럼 쭉 행복할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다 질리게 만들고 계약 미팅 때 덜덜 떠느라 신뢰를 잃고 걱정에 걱정으로 병을 얻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불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대비할 수 없는 불행은 종종 우리를 찾아온다. 이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이다. 긍정적인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경계와 대비다. 그것을 잘 해내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 역시 비관적인 사람이 승자인가? 그건 또 아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답은 이거다. 현실을 긍정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 사는 게 재미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앞으로 뭘 하든 행복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비로소 행복할 준비가 된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이제 무엇부터 할지 골라보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웃는 것이다. 웃는 근육을 사용해 뇌를 속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근육을 사용한 것을 잘못 해석해 행복한 감정을 고조시킨다. 그 감정에 우린 웃고 웃으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면 더 웃고 무한 반복.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캔디는 이미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었나봐요. 이 노래의 가사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하나씩 품고 사람들은 말하죠. 누군 안 힘드냐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원래 그만큼 아픈 거라고. 그렇게 겉만 아문 채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빼내지 않으면 영영 뺄 수 없는 투명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지요. 저는 그 마음의 유리조각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빼내야 한다고 진단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 빼내지 않으면 영영 뺄 수 없는 투명하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시기를 놓치고 평생 안고 살아가는 어른이들이 많겠죠. 작가님처럼 저도 이름을 붙여줘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동거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통성명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다꾸를 시작해 볼까요? 스티커를 먼저 골라주고 시작할게요. 제목이 내 마음 공부하는 법이니까 책 스티커를 붙여주고 창문 너머 밤 풍경 스티커도 붙여주고 펼쳐진 책 위에 키펜 스티커도 하나 붙여줍니다. 옆에 잉크도 추가해줄게요. 이유 없이 자주 아픈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한다는 거 선 넘은 거 맞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니요.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흰 곰이 있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몰라. 이런 걸 표정으로 표현해 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요 깨달음을 얻은 듯한 벙찐 표정을 떼어줍니다.
발작 버튼이 눌리면 화가 많이 나겠죠?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 변화시키려는 대상이 애인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연인 사이에 특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피 행복 그 자체라는 문구도 붙여줄게요. 감정의 균형을 맞춘다. 저울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대체해봤습니다. 극복할 나 자신을 긍정하고 행복할 준비가 된 우리들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고 웃을수록 더 행복해질 우리들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선물해준 바디워시 포장지예요. 요걸 잘라서 배경으로 깔아줄게요. 너무 반듯하니까 찢어서 빈티지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감성적인 사진들을 붙여줄 거예요. 요 사색에 잠긴 사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번에는 요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연인의 그림자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여기 위에다가는 아까 제가 유리 조각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엇인지를 알면 더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깨진 디스크 조각이 유리 조각 같아서 붙여봤어요. 이것도 약간 깨진 느낌이 들죠? 구겨진 느낌도 들고요. 이 3개의 스티커가 어울릴 것 같아서 빼봤고요. 열심히 배치해 볼게요. 최종적으로는 이 문구 스티커랑 사과 스티커를 쓸 거예요. 어울리나요? 이때까지 쓴 거 쭉 보여드렸고요. 2번째 필사답구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